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시와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19번째 글은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수필입니다. 봉평에서 메밀축제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메밀꽃 길로 함께 걸어가실까요? 메밀꽃 필 무렵. 나이 먹으니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게 되고 미어터지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젊은 날처럼 바닷가나 계곡으로 훌쩍 떠나보지 못하고 길고 길었던 뜨거운 여름을 그냥 보냈다는 게 섭섭하였는데 곧 메밀꽃 축제가 시작된다는 봉평 사진을 신문에서 보았다. 옳다구나 싶었다. 사진 촬영에 몰두해 있던 친구가 보내준 사진에서 봉평을 만난 적은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직접 운전하여 봉평까지 다녀온 그녀의 열정만큼이나 사진 속 희뿌연 메밀밭과 원두막은 몽환적이었다. 서정적이었다. 단번에 이 효속과 메밀꽃 필 무렵을 떠올리게 했다. 누구나 그곳에 가면 시인이 된다고 했던가. 그녀의 사진은 내가 쓴 어느 시보다 가슴을 일렁이게 하였다. 여름 휴가도 안 갔는데 봉평 한번 다녀오는 거 어때요? 모레부터 축제라는데. 봉평은 자동차로 서울에서 2시간 거리다. 점심시간에야 도착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니만큼 음식점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동인의 집이라는 메밀국수 집이 눈에 띄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라서일 것이다. 무조건 그곳으로 갔다. 물레방아며 들풀이며 들꽃, 항아리며 둥근 지붕까지 제법 그럴듯하게 메밀꽃 필 무렵의 소설 속 배경 같아 친숙함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도 동인회라는 상호에 저절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다. 넓은 홀에 빈자리가 별로 없다. 메밀 맛은 메밀꽃 축제답게 봉평스러운 구수한 맛이리라 기대가 되었다. 메밀국수 국물은 맑은 멸치 국물이건만 슴슴하면서 구수한 맛이 아니었다. 새콤달콤했다. 물 냉면 수준이랄까. 내가 기대했던 봉평 메밀국수 맛은 아니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사한 입맛에 맞춘 모양이었다. 메밀전병 속은 시큼한 묵은 김치를 볶아서 넣었는데 쓰고 짠맛이 강했다. 무고도 지나치게 묵은 맛이어서 내 입맛을 당기지는 못하였다. 시어머니표 묵은 김치에 시큼털털한 맛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남편은 맛있다 맛있다를 연발하였다. 입맛의 기억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움으로 남겨진다. 메밀국수 위에 올려져 있던 여린 한 웅큼의 메밀싹이 그나마 내 입맛을 돋구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 효속의 글처럼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었다. 가까이에서 보면 분명한 흰빛 메밀밭인데 멀리서 보면 연한 연두빛이었다. 흰 메밀꽃과 푸른 메밀 잎사귀가 어우러진 때문일 것이다. 주변 숲의 초록색과 어우러진 연두빛 풍경은 초보 작가의 기교를 부리지 않은 붓질처럼 단순하면서 수수해 보였다. 그러한 풍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 효속의 감성은 얼마나 결이 곱고 순박했겠는가. 메밀꽃 필 무렵 소설 자체가 메밀밭의 메밀꽃처럼 소박하면서 정감이 넘치는 이유일 것이다. 사실 이 효속은 살아생전 대부분을 평양 푸른 집에서 살았단다. 넓은 정원 속에 숨어있는 붉은 벽돌집이었단다. 침대가 놓인 침실이 있었고 서가에는 많은 책은 물론이고 항상 꽃이 꽂혀 있었고 거실에는 피아노와 축음기가 쇼팽의 추상화와 여배우 사진이 벽에 걸려 있기도 했단다. 사람이 사람답자면 꽃을 사랑해야 한다고 자주 꽃집에 들렀단다. 시나리오를 직접 쓰기도 했으며 한 달에 7, 8번 영화를 보았단다. 새로운 체험으로 생활의 폭을 넓혀주는 여행을 자주 다녔단다. 마음을 가꾸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이다. 메밀꽃 필 무렵의 소설 속 인물들이나 배경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환경 아닌가. 이 효속은 신식의 물결에 동참한 최고의 지성인이며 부유하게 살았음이 분명했다. 어린 시절 잠시 봉평에서 살았다는데 봉평에 소박하면서 정이 넘쳤던 생활과 감성을 메밀꽃 필 무렵에 그대로 녹여냈던 것이다.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하는 모든 감성들은 좋던 나쁘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슴속 어딘가에 흐르고 있는 모양이다. 글이나 그림이나 노래로 표출되니 말이다. 부인과 둘째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 보냈고 2년 뒤 본인 또한 35이라는 나이에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부인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에 깊은 병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다시 육신의 병으로 전이되지 않았을까. 메밀꽃이 피었다가 지듯 세상을 메밀꽃처럼 흰 빛으로 정결하게 물들이다가 아쉽게도 메밀꽃이 지듯 그렇게 쉬이 쓰러져 간 것이다. 가도 가도 메밀밭이었다. 언덕을 넘어도 메밀밭이었다. 개울을 건너도 메밀밭이었다. 메밀꽃에 홀려 이리저리 헤매다가 사진을 찍다가 다시 메밀꽃밭을 헤매었다. 바람이 있었다면 남편과 나란히 메밀밭을 걷고 있는 그 여유와 낭만과 젊음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었다. 잠시 연애 시절의 감성으로 돌아가는 일 말이다. 네덜란드에서 찍은 사진이 생각난다.
청바지 차림의 우리가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바삐 걸음을 옮기는 옆모습의 사진이었는데 마치 파파라치에게 찍힌 비밀스런 연인들 같은 사랑스런 느낌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다니는 좁은 메밀밭 길에서 그 기회는 오지 않았다. 메밀밭 사이를 걷는 동안 물레방아와 허서방과 성씨 처녀와 동이를 만났다. 글을 쓰고 있는 이효석도 만났다. 30살 즈음에 동그란 안경을 낀 이효석도 만났다. 안경 속 눈동자의 슬픔이 안개처럼 몰려있음을 느낀 것은 나만의 생각이었을까? 먼저 떠나간 부인과 둘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 말이다. 메밀밭 길을 따라 가다 보면 특히 골목길처럼 꺾어지는 부분에서는 이효석 소년이 불쑥 맑은 얼굴을 내밀 듯도 하였다. 작가의 육필 원고와 유품, 훈장증 등 귀중한 자료들을 보관한 전시실과 시대별 작품 세계와 작가가 작품 활동을 했던 창작실을 둘러보았다. 옛 봉평 장터 모형을 재현해 놓아 마치 소설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었다. 이효석 작가의 동상과 문학비가 세워진 잔디 광장을 만났고 전망대에서는 소설의 배경인 봉평면 일대를 감상하였다. 인근에 위치한 효석 달빛 언덕에서 복원된 생가를 구경하였다. 메밀밭에 발을 들여놓은 내내 메밀꽃 필 무렵에 등장인물이 된 기분이었다. 아니, 조금은 이효석이 된 기분이기도 했다. 우연일까? 착시일까? 나는 남편이 연거푸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 한동안 멈춰서서 이효석 생가를 바라보았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흰 빛깔의 옷을 입은 노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흐뭇하게 피어난 메밀꽃밭 소로길을 따라 생가 쪽으로 느릿느릿 발을 옮기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시 한 구절을 지었다. 메밀꽃 거기 화정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던 거기 봉평 메밀꽃 그의 뿌리였으므로 그에게서 다시 태어났으므로 메밀꽃 필 무렵의 봉평은 가도 가도 메밀밭이다. 가도 가도 이효석이다. 35에 떠나간 그가 희고 흰 무명옷 차려입고 두 해나 앞서간 아내와 둘째 아들 손을 잡고 허생원과 동이와 성소방내 처녀와 충주댁을 앞세우고는 참았던 외로움과 그리움과 서러움과 사랑까지 한꺼번에 물밀듯이 몰고 왔는가. 저 고요하고 맑은 얼굴 메밀꽃으로 메밀꽃으로 피어나는가 피어나는가.